당시 인구가 전 세계 인구가 18억 명이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3분의 1에 해당하는 약 5억 명이 감염이 돼서 최소 5천만 명 이상이 사망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숫자의 사망자 때문에 인류 역사상 최악의 의학적 홀로코스터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치명적이고 충격적인 그런 감염병입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사망자를 낳은 스페인 독감은 어떻게 시작된 거예요? 이 세기의 대감염병인 스페인 독감이 어디서 시작된지에 대해서 아직 100%, 이 바이러스는 사실 100%가 없어요. 명확하게 알려지는 않았는데 하지만 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스페인 독감의 시작으로 지목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여행 온 미국 캔사스주입니다. 1918년 2월에 한적한 시골 마을이었던 캔사스주의 해스켈에선 갑자기 마을 청년들이 연이어서 쓰러지고 심지어 숨지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근데 공통점이 뭐였을까요? 이들의 공통점이 뭐였을까요? 열. 그렇죠. 인플루엔자니까 바로 열. 또 기침? 그렇죠. 기침, 열, 심한 두통과 몸살. 근데 문제는 너무 그 증상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을 치료했던 지역의사 로링 마이어라는 사람은 야, 이거 심상치 않은데? 나 여지까지 이런 병을 본 적이 없는데? 라고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그 당시에 이 벌어진 사건을 보고서로 작성을 한 게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보고서는 한 의학 전문지에 이렇게 실리기도 했는데 On March 30th, 1918, the occurrence of 18 cases of influenza of severe type, from which 3 deaths resulted, was reported at Haskell, Kansas. 이것이 바로 스페인 독감이 보고된 최초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스페인 독감은 우리가 그 흔히 아는 독감과 많이 다른가요? 증상이? 이제 스페인 독감의 공포가 전 세계를 덮쳤을 때 이 감염병에 대한 극도의 두려움을 갖게 됐던 이유가 바로 그 증상 때문이었어요. 스페인 독감의 특징적인 증상인 청색증이라는 게 굉장히 특징적으로 나타납니다. 뭐예요? 청색증. 청색증이 뭐예요? 말 그대로 뭘까요? 몸이 청색으로 푸르스름하게 바뀌는 청색증이라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폐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야 사람이 숨을 쉬죠. 근데 폐 안이 염증 물질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공기들이 차 있어야 폐 공간에 피가 차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호흡을 못 하겠죠. 그래서 헬리오트로프 청색증이라는 거에 걸리게 됩니다. 헬리오트로프. 이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식물 이름인데요. 보라색에 가까운 청색과 보라색의 중간쯤 되는 그런 꽃. 당시 스페인 독감에 걸린 환자들의 얼굴이 이 꽃의 색처럼 색깔이 변하는 것처럼 보이다 죽는다라고 해서 이때 병명이 붙여진 겁니다. 또 다른 스페인 독감의 끔찍했던 증상은 폐의 극심한 염증으로 폐 일부분이 터져서 가슴 밑부분에 공기주머니가 생기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출혈이 발생했는데 눈, 입, 귀, 코, 심지어 눈에서도 피가 나오기도 했던 이런 굉장히 끔찍했던 당시 환자들을 돌보던 의사가 동료들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 그 증상이 기록돼 있는데 이들은 처음에는 평범한 감기나 독감에 걸린 것처럼 보이지만 몇 시간 뒤에는 청색증이 귀에서부터 시작되어 얼굴 전체로 퍼질 수 있고 이윽고 백인과 유색인을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지. 겨우 몇 시간 뒤에 죽음이 찾아와. 끔찍해. 굉장히 그 끔찍한 증상들의 기록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 이 끔찍한 증상을 낳는 스페인 독감이 얼마나 전 세계를 초토화했는지 지도로 한번 보시겠습니까? 미국에선 55만 명이 사망했는데 이건 당시 인구의 0.5%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인도에서도 1,670만 명이 사망하면서 당시 사망률이 5.2%에 달했고 아프리카 케냐 같은 경우에도 많은 사람이 숨졌는데 사망률이 5.8%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끔찍한 스페인 독감이 전 세계를 강타한 때는 사실은 어떠한 역사적 사건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세계 1차 대전입니다. 스페인 독감의 정식 명칭은 1918년 인플루엔자예요. 1918 인플루엔자인데
1918년이 세계 1차 대전의 막바지였습니다. 처음에는 미국 캠프 펀스턴 시작으로 미국 전역의 다른 군사 캠프로 확산이 되고 대서양 건너서 프랑스, 독일, 벨기에 같은 서부전선 국가들로 쫙 퍼지게 됩니다. 전쟁은 어떻게 스페인 독감을 확산시킨 걸까요? 바로 참호전이라고 해요. 참호. 예. 맞아. 아, 잠깐만. 이 참호는 사람들이 굉장히 몰려 있죠. 그래서 굉장히 비좁죠. 그리고 습도가 높은 이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불결했겠죠. 굉장히 못 먹고 그리고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면역력도 굉장히 떨어져 있으니까 아주 바이러스가 전파되고 질병을 유발하는데 최적의 조건이 됐어요. 세계대전이니까 전 세계에서 다 파병 오죠. 그 파병 온 사람들이 모여서 감염되고 본인들 나라로 돌아가서 다시 퍼뜨리고 하필이면 전쟁과 감염병이 결합이 되면서 최악의 조건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이후에는 서부전선 진입 한 달 만에 스페인 독감은 우리나라하고 일본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맞아요. 조선도 예외가 아니었는데 당시 조선에서는 이 스페인 독감을 서바나 감기라고 불렀대요. 서바나? 서바나 감기. 그게 뭐 스페인을 일컫는 말인 것 같은데 그때 조선에서 감염된 사람 수가 740만 명 정도 됐대요. 인구가 적을 텐데. 지인 중에 안 걸린 사람이 없을 정도였고 그래서 대부분의 학교도 휴교하고 회사는 휴업하고 민심이 점점 흉흉해지면서 그 당시 사회 분위기가 정말 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김구 선생님도 백범일지에 보면 이 스페인 독감에 걸려서 고생하셨다는 그런 기록이 나와요. 서바나 감기. 변이 바이러스가 확장이 되면서 여기 없었던 카리브해부터 시작해서 브라질, 남아프리카 지역까지 폭발적으로 전파가 되는 거죠. 바이러스도 계속 진화를 하는 그렇죠. 거네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당시 1차 세계대전으로 숨진 사람이 대략 1,500만 명으로 추정이 되는데 스페인 독감으로 숨진 사람이 5천만 명에 달하기 때문에 전쟁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보다 스페인 독감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바이러스는 어떻게 보면 전쟁보다 무서운 존재네요. 그렇죠. 그 당시 전사자 수와 비교해서 너무나 드라마틱하게 많았기 때문에 20세기 최악의 피해를 유발한 팬데믹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키스라는 작품을 만들었던 그 구스타프 구스타프 클림트. 그림트, 네. 그리고 그 유명한 화가뿐만 아니라 뭉크라는 그 유명한 화가도 절규. 스페인 독감을 걸렸는데 또 화가요? 네, 또 화가예요. 진짜 유명한 화가들이 많이 걸리네. 화가들이 왜 이렇게 독감에 걸리지? 뭉크의 스페인 독감의 자화상은 굉장히 유명한 이유가 자기의 자화상이 걸리기 전 자화상도 있고 후도 있는데 누가 봐도 굉장히 몰골이 심하게 망가진 그런 모습을 보였던 그림이 유명합니다. 희생자 중에 대부분이 65세 이하였고 특히 20에서 45세 굉장히 건강한 사람들이 전체 사망자의 60%였어요. 와. 왜 그럴까요? 이 단어를 기억해서 사이토카인 스톰이라는 거예요. 사이토카인 스톰. 그 코로나 때 기사에 많이 나왔었어요. 그렇죠. 사이토카인이라는 게 우리 몸의 면역을 적절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건데 나이가 드신 65세 이상의 분들은 면역 체계가 젊은 사람보다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 인플루엔자에 감염이 되고 나서 면역 반응이 약하게 나와요. 근데 젊은이들은 면역이 너무 좋으니까 외부에서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굉장히 강렬하게 우리 몸이 반응을 해요. 근데 이 면역 세포들이 너무 과도하게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 폐에서 염증 반응이 바이러스만 죽여야 되는데 우리 몸에 있는 정상적인 숙주 세포까지 마구 공격을 해서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면역력이 너무 세니까 막 죽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염증 반응이 심하게 일어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전시 통제법에 의해서 불리한 전황을 보도하거나 이런 것을
외부에 발산할 경우에 굉장히 무거운 처벌을 받았대요. 그래서 이렇게 독감이 폭발적으로 발생하는데도 아무도 보도를 못한 보도 통제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스페인에서는 중립국이니까 언론 통제 이런 거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발생 현황을 최초로 보도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미국 캔사스에서 발병한 이 병이 전 세계 사람들은 스페인에서 처음 보도를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스페니시 플루라는 단어가 지금까지 나오는 겁니다. 이거 캔자스 독감으로 이름 바꿔야겠는데요? 그러니까 스페인 사람들은 항의 안 하나요 지금? 근데 뭐 이미 너무나 뭐 100년 이상 지속이 됐고 그냥 한 번에 그러면 바꾸기는 그 최초 보도를 한번 같이 확인해 볼까요? 1918년도 5월 22일에 스페인의 일간지 ABC 신문을 보면 스페인에서 독감이 유행 중이라는 내용이 실려 있는데요. Cosa rara en verdad resulta dar con un pariente, testamentario o amigo que no esté enfermo de la gripe o que convalezca de ella. Esta dolencia se nos ha encajado en Madrid. 그러면 네. 그래서 이렇게 스페인에서는 세계 최초로 독감에 대한 기사가 실린 이후에 후속 보도들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5월 28일에는 스페인 독감에 대한 단독 보도가 이어졌고 기사 제목에는 마드리드에 8만 명 감염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이런 보도를 통해서 스페인은 엄청난 질병이 발생한 나라가 됐고 그 병 이름이 스페인 독감이 돼버린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하기 시작한 게 있었는데 뭐였을까요? 마스크? 그렇죠. 마스크입니다. 코가 다 뚫려 있는 것 같은데? 그럼 마스크 같이 생기지 않았는데? 미국 오레건주에서는 이렇게 신문 광고를 통해 마스크 쓸 것을 적극적으로 권고했는데요. So wear a mask. We appeal to your civic patriotism to cooperate with us in our effort to stamp out the Spanish influenza. 미국 경찰들이 단체로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활동을 했어야 됐고요. 메이저리그가 한참 진행되고 있을 때 심판도 포수도 타자도 마스크를 쓰고 있는 그런 사진이 이렇게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어느 가족의 단체 사진인데요. 고양이도 마스크 썼어요. 귀여워. 이렇게 고양이마저도 마스크 쓴 신세가 된 이런 사진이 화제를 낳은 바가 있습니다. 야, 근데 이렇게 되고 딱 100년 만에 전세가 다시 같은 일이 일어나네요. 역사는 반복되는 거죠. 이렇게 한 104년 전에 마스크 쓰는 일이 일상화됐었고 사회 곳곳에서도 스페인 독감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들이 취해졌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예요? Speed, spread, death. 침 뱉지 말라는 거죠. 침 안에 고농도의 바이러스가 있으니까 이게 침 뱉는 거를 이미 100년 전에도 이렇게 캠페인할 정도로. 아, 죽음이 퍼진다. 사실 100년 전이긴 하지만 지금 코로나19 때도 매우 강조했던 모습과 비슷합니다. 환기시켜라, 소독해라. 감당할 수 없이 죽어나갔던 사람들로 인해서 전에 없었던 굉장히 비극적이고 충격적인 상황들도 벌어졌어요. 사람들을 묻을 관이 부족해지는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시체를 처리하지 못해서 며칠씩 집에 시체가 방치되기도 했고 그리고 장의사들을 구하기가 너무나 힘들어진 탓에 어떤 장의사들은 이때다 해가지고 가격을 6배나 올려서 폭리를 취하기도 했어. 스페인 독감의 공포가 너무나 심하다 보니까 집에 틀어박혀서 나오지도 않았고요. 켄터키주의 농촌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음식물을 구하러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스페인 독감에 걸린 부모가 남겨진 자식들을 걱정해서 자식을 살해하는 이런 사건도 벌어지고 와. 그런 비극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스페인 독감에 효과가 있다면 그게 무엇이든지 일단 하려고 들었습니다. 스페인 독감 치료에 이것이 효과가 있다는 소문이 나면서 한때 미국에서 이것의 가격이 폭등했는데요. 무엇일까요? 정답! 위스키? 정답입니다. 위스키가 효과가 있다 그랬다고? 네, 스페인 독감의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헛소문이 돌면서 위스키 가격이 폭등한 적이 있습니다. 그 헛소문을 이용해서 신문에 이런 광고가 등장하게 됐는데 어떤 광고인지 한번 보실까요? 1918년 뉴욕의 시라큐스 지역의 주류상들이 일면에 낸 광고입니다. 일면에. 스페인 인플루엔자 퇴치를 위해 추천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당시의 의사들이 위스키를 직접 권하기도 했다. 의사들이요? 네, 그래서 심지어 다른 나라에서도 스페인 독감 치료하는데 술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덴마크나 캐나다에서는 처방전이 있어야만 술을 구입할 수가 있었고요. 폴란드에서도 브랜디의 약효가 뛰어나서 스페인 독감에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지금 어쨌든 스페인 독감은 없어진 거예요? 그렇죠. 확산 시기가 이제 극렬하게 나타났다가 어느 순간부터 잠잠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소멸한 이유는 100% 정답은 아직까지 모른다. 그런데 집단 면역이라고 하는 워낙 그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됐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소멸의 단계로 갔다라는 인식을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또 걸린 사람들이 사망하게 되면서 이게 이제 자연적으로 소멸하는 그런 과정으로 갔다라고 지금 추론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동물에게서 전파된 건지는 밝혀졌나요? 그 당시에는 전혀 몰랐죠. 이게 도대체 당시에 심지어는요. 이게 바이러스에 의한 건지도 몰랐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이제 스페인 독감이 사라지고 거의 87년이 흐른 다음에 밝혀졌습니다. 2005년도에. 뭐지? 사실 그 실마리는 영영 못 풀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미국 병리학 연구소의 그 제프리 토벤버그라고 하는 박사하고 병리학자인 요한 훌틴이 알래스카에서 정답의 실마리를 찾습니다. 알래스카에서. 1997년 연구자들은 알래스카에서 스페인 독감의 원인이 된 바이러스를 찾아냈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찾아낼 수 있었을까요? 그 알래스카에 있는 빙하에 있었던 그 동물의 사체 같은 거에서 그 바이러스를 추출해냈어요. 정답에서 0.3% 모질라요. 네. 아니 잠깐만, 네. 0.3% 이건 네. 정답해줘야 되시는 거 아닌가? 그 동물이 어떤 동물일까요? 조류? 조류가 아니었어요. 강아지를 키우지 알래스카. 저 여기서 동물이 함정이에요. 아, 동물의 범주는 굉장히 정답! 예 알래스카에서 죽은 사람 시체를 정답입니다. 와. 그 당시에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이 스페인 독감에 걸려서 죽었잖아요. 근데 그때 알래스카의 얼음 땅을 깊게 파서 찾아다니다가 죽은 감염자의 시체에서 바이러스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바이러스가 잘 보존됐던 시체의 폐에서 바이러스 감염된 조직을 떼어냈습니다. 근데 교수님 그 바이러스라는 거는 숙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바이러스가 계속 살아?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숙주가 죽으면 바이러스가 복제를 못하는 거지. 죽어있는 상태에서 이 온도가 적정 온도, 즉 굉장히 저온 상태로 유지가 되면 그 남아있던 바이러스는 수백 년이 지나도 유지가 됩니다. 자연 냉동고가 됐던 거죠. 그래서 무려 8년간 연구를 계속해서 2005년도 마침내 스페인 독감 바이러스의 정체를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1918년 스페인 독감의 정체는 바로 조류 독감과 인체 독감이 섞인 A형 바이러스였습니다. 조류 독감 바이러스와 인체 독감 바이러스가 재조합되면서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된 거였습니다. 오. 어떤 스페인 독감의 원인이 이렇게 규명이 됐고요. 그래서 스페인 독감이 장식한 이런 감염병 역사는 일단락됐다라고 믿고 싶었어요.